하겠습니다. 피벗 함수를 이용해서 피벗 함수를 사용한 연도별, 대륙별, 기대수명부터 할까요? 기대수명의 평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대륙별, 기대수명의 평균은 위에서 우리가 그 행이 쭉 길게 나왔던 게 있었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1인당 GDP, 그 다음에 여기가 기대수명의 평균, 요거죠. 음, 오더 바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요 문장을 실행해 보시면요. 1952년에만 행이 5개가 생기죠. 이렇게 5개가 생기죠. 그 다음에 1957년도에도 행이 5개가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962년도에도 행이 5개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도가 12개가 있었고요. 대륙이 5개니까 60개, 행이 60개가 나오려나요? 그죠? 네. 그죠. 60개 맞죠. 연도가 전체 12개가 있었고 각각의 연도에는 대륙이 5개가 있었으니까 60개의 행인 거죠. 맞아요? 음. 그래서 이 결과는 행의 개수가 12개 곱하기 연도가 12개, 대륙이 5개, 이렇게 해서 행의 개수가 60개가 나오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컬럼은 이렇게 3개만 나오는 거였었죠. 이렇게만 나오는 거였었고,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까요? 이렇게 결과를 하면 이런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런 테이블에서 여기 행의 개수가 60개. 그죠? 그 다음에 컬럼은 연도, 대륙, 기대수명의 평균이니까 여기는 3개. 이런 테이블이었죠. 이런 테이블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연도는 여기 그대로 두는 거예요. 연도는 그러면은 1952년도부터 그 다음에 2007년이었죠. 2007년.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몇 개가 되냐면 12개가 되는 거예요. 12개. 그 다음에 그 여기 컬럼의 개수는 몇 개를 더 할 거냐 하면 여기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할 거죠. 아프리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있을 거고요. 어,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음, 글씨 엉망인 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렇게 있겠죠.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컬럼이 총 몇 개가 나오는 건가요? 컬럼은 2역까지 포함해서 6개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이어가 12개가 나오고요. 이어가 12개가 나오고 여기는 6개의 컬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안에 숫자 몇 개 있어요? 요 안에 숫자는 60 곱하기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값들하고 그 값의 개수가 달라지면 안 되죠. 그렇죠? 맞아요? 어. 값의 개수는 여기 60개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60, 여기 있는 60개의 값이, 어디에? 요 안에 다 들어가야 되죠. 요 안에. 개수 맞나요? 개수 맞죠? 컬럼 여기, 그 연도 빼면 컬럼 5개고요. 여기 행이 12개니까 12 곱하기 5 하면 60개 맞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60개가 있었던 그런 값들을 여기 12개, 여기 5개 이렇게 해서 60개의 값들을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피보팅인 겁니다. 피보팅.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배치가 조금만 적어둘까? 몇 개만 좀 적어둘까요? 음.
1952년도가 있을 거고요. 1952년도에 아프리카가 39.14가 있을 거고요. 39.14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는 53.28이 있을 거고요. 어, 아시아는 46.31. 요 세 개만 볼게요. 그 다음에 1957년에는 여기 보죠. 1957년 보면 아프리카는 41.27이고요. 아메리카가 55.96, 55.96이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다음에 아시아가 49.32, 49.32.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돌렸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이어, 여기는 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 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 그죠? 이런 순서로 테이블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싶은 테이블은. 그렇죠? 이해되시죠? 음. 여기 있는 52년도까지 여기까지죠. 요 다섯 개의 값을 요렇게 컬럼들에. 그 다음에 57년도에 있는 요 다섯 개의 값을 여기 컬럼에다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62년도에 있는 요 다섯 개의 값을 그 밑에 이렇게 컬럼으로 이렇게 갖다 놓겠다는 얘기죠. 맞죠? 자, 우리가 만든 피봇이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남겨두고요. 자, 밑으로 가서 with table as subquery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서브쿼리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연도랑 대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elect, 연도, 대륙.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우리는 평균값 계산하고 싶은 게 기대수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수명을 select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테이블에서? gap minder 테이블에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피봇을 할 때 우리가 인라인 뷰로 만들 거는 뭐냐면 어, 범주형 변수들. 연도와 대륙이라고 하는 범주형 변수들과 통계값을 계산하고 싶은 연속형 변수. 무슨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자, 일단 select 모든 컬럼 from t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일단 여기까지 실행이 되셔야 continent 오타가 또 있었네요. 음. 일단 여기까지 실행이 잘 돼야 돼요. 실행이 돼야 되고 자, 이 결과를 piv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piv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겠다. 자, 우리가 계산할 거는 뭐냐면 평균 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누구의 평균 값이냐면 life exp의 평균 값을 계산할 거예요. 그죠? 기대 수명의 평균 값을 계산할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만들 결과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기대 수명의 평균 값들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이렇게 뭐뭐별로 대륙별로 나눠질 거죠. 그죠? 여기 대륙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for, continent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컨티넌트에 있는 값들을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in 안에다가. 컨티넌트에 있는 값은 전부 다 문자열이에요. 그죠?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돼요. 대문자로 들어가 있는 거, 소문자로 들어가 있는 거 구분하셔가지고 써주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보기적으로 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즈라고 하는 대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대륙이 있었죠.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문장을 실행해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2007년도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52년, 57년 하면서 2002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는 오더 바이로만 조정하시면 돼요. 오더 바이. 여기 컬럼 이름이 뭐예요? 컬럼 이름이 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어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위쪽에 있는 여기 제가 적어뒀었던 값하고 비교해 보죠. 1952년도에 아프리카는 39.135, 39.135 맞죠? 아놀림하면. 그죠? 그 다음에 1952년도 아메리카 대륙은 53.27984, 53.27984 반올림하면 53.28 맞죠?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은 46.314, 46.314 맞죠? 그 다음 1957년으로 가볼까요? 1957년도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41.27 맞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 55.96,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 49.32 맞죠? 값들은 맞아요. 그렇죠? 음. 이제 보여주는 것만 좀 보기 좋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봇에 대한 내용은 이거예요. 피봇은 우리가 피보팅을 하기 위해서 뭐뭐별로 통계를 낼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값을 통계를 낼 것인지를 셀렉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를 위드로 만드세요. 위드로 만드시고 일단 전부 가져오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봇 안에서 어떤 통계 함수를 쓸 거냐를 어떤 컬럼에다가 어떤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할 것이냐를 써주시면 돼요. 음. 기대 수명의 평균값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무엇을 컬럼으로 만들 거냐를 써주시면 돼요. 컬럼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어를 컬럼으로 만들 수도 있고 대륙을 컬럼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대륙을 컬럼으로 만들겠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대륙이라고 하는 컬럼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인 안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우선 여기 컬럼 이름들을 보겠습니다. 컬럼 이름이 따옴표가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값 자체가 따옴표를 포함한 값 자체가 뭘로 들어가 버리냐면 컬럼 이름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뭐 이거를 뭐 오더 바이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별명을 줄게요. 별명 굳이 대문자를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음. 그리고 따옴표 굳이 안 묶어도 돼요. 따옴표를 묶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공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안에 단어를 우리가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대문자하고 소문자 섞어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어, 만약에 아프리카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쓰면 여기가 제가 만든 대로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컬럼 이름이. 전부 다 대문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큰 따옴표 안에 넣어준 대소문자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A가 앞뒤로 A가 대문자로 들어가고 중간에 있는 게 소문자로 들어가요. 그럼 오더바이 할 때도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요 대소문자 맞춰가지고 그대로 오더바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따옴표 없이 그냥 아프리카 이렇게만 쓰면 뭐처럼 보여요? 그냥 대문자로 만든 것처럼 보이죠? 이거 뭐 때문일까요? 제가 메타 테이블 설명드렸죠. 오라클이 테이블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주는데 그 테이블 안에 테이블 이름이나 컬럼 이름들 보면 전부 다 저장될 때 뭘 어떻게 자동으로 어떻게 변환돼서 저장이 돼요? 대문자로 변환돼서 저장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자로 큰 따옴표 없이 소문자로 지정하면 오라클은 내부적으로 대문자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으세요. 아니면 좀 줄여가지고 아프리카 귀찮아 AF라고만 해야지 요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로 나는
대문자로 AF라고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뭐 대문자로 AM이라고 할 거야. 앞에 첫 글자만 따는 거죠. 음. as 아시아는 AS라고 할 거야. 그다음에 유럽은 EU라고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는 뭐 OC라고 할 거야. 이렇게 앞에서 두 글자만 따면. 자, 이렇게 해서 그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라고 하는 거 컬럼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대문자로 AF라고 지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은 대문자로 AM이라고 지정을 한 거고요. 아시아 대륙은 대문자로 AS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아마 고민하신 분들이 여기에다가 라운드를 여기다 라운드 쓰면 되겠지라고들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안 돼요. 피벗 작업에서는 합계 함수를 써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라운드는 사실 요거 합계라고 하면 썸하고 좀 헷갈려요. 썸하고 좀 헷갈리고요. 우리말로는 합계보다는 집계라고 하는 용어가 더 맞을 거예요. 집계. 집계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수집하다는 뜻이죠. 수집해서 계산하다라고 하는 게 집계예요. 그럼 수집해서 계산하는 거에는 합계를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집계 함수, 그러면 통계 관련된 함수들을 집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aggregate 함수라고 얘기해요. aggregate. 이 aggregate라고 하는 단어가 집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러 내용의 내용은 뭐냐면 피봇에서는 집계 함수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average라든가 sum이라든가 max라든가 뭐 standard deviation, std-dev라든가 이런 거와 같은 집계 함수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집계 함수가 아닌 게 나오면 안 돼요. 뭐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를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에버리지 상태로 남겨두셔야만 돼요. 자, 그럼 방법은요? 자, 이 결과 한번 보세요. 결과를 보면 이어가 컬럼 이름이고요. AF가 컬럼이고요. AM이 컬럼 아닌가요? AF를 라운드를 하면 되는 거죠. AM이라고 하는 컬럼을 반올림하면 되는 거죠. AS라고 하는 컬럼을 반올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요 프롬 조금만 내릴게요. 조금 내리고. 제가 여기서 별표를 쓰지 않고요. 별표를 쓰지 않고 이어라고만 써보겠습니다. 그럼 뭐만 나와요? 연도만 나오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별명 준 거를 쓰셔야 돼요. 별명 준 거. 별명 뭐라고 줬냐면 AF라고 썼죠. 그럼 그 옆에 뭐가 나와요? 아프리카 대륙이 나와요.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별명을 AM이라고 줬죠. AM이라고 썼어요. 그럼 그 옆에 뭐가 나와요? 아메리카 대륙의 1인당, 기대수명이었죠. 기대수명의 평균값들 나와요. 이해되세요? 아까 그 별표의 의미가 뭐였었냐면, 별표의 의미는 연도하고, 여기에서 피보팅한 컬럼 이름들이었던 거예요. 모든 컬럼이라고 하는 의미, 셀렉트에서 별표라고 썼던 게 연도와 피보팅해서 만들어진 모든 컬럼이란 뜻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모든 거를 하겠다 그러면 아시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리죠. as는 우리가 별명을 as라고 줘버렸죠. 근데 as는 여기서 사용되는 키워드랑 같죠. 그죠?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돼요. 따옴표. 잘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그 SQL에서 사용하는 키워드 예약어가 아니라 컬럼 이름 as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따옴표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따옴표, 여기도 따옴표 다 묶어주시면 돼요. 다 묶어주시면. 그러니까 근데 키워드가 아닌 것들은 굳이 따옴표를 안 묶어도 상관없어요. 키워드로 아닌 것들은 굳이 따옴표를 안 묶어도 되지만 지금처럼 SQL 키워드랑 헷갈리는 거는 반드시 따옴표를 묶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유럽이 있었죠. 유럽 있었고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오세아니아가 있었죠. 자, 그러면 아까 봤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이 나왔죠. 뭐만 해주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라운드. 여기에다가 라운드 그리고 두 자리.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대륙에다가 라운드 두 자리. 일단 두 개만 먼저 볼까요? 아프리카 대륙하고 아메리카 대륙은 소수점이 두 자리까지씩 반올림이 되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여기도 라운드. 소수점이야 두 자리. 그 다음에 유럽에 대해서도 라운드, 여기 두 자리. 그리고 라운드, 여기를 소수점이야 두 자리.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39.14, 53.28, 46.31, 41.17, 55.96, 49.32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피벗 함수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집계 함수, 다른 말로 하면 통계 관련된 함수들만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음. 그러면 또 여기에서 출력되는 컬럼 이름들이 또 함수 이름까지 포함이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가 별명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프리카, 여기다가 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럽,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세아니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출력할 때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고요. 음. 그 피봇을 사용하는 그 핵심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봇을 사용하는 핵심 원리. 그러니까 with as 구문에서 우리가 그룹별로 묶어줄 컬럼들과 즉 범주형 카테고리 타입의 컬럼 이름들과 통계 함수, 통계를 적용할 연속형 변수를 셀렉트를 하고 그 다음에 피봇을 해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셀렉트 하시면 돼요.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셀렉트를 하면 되는데 피보팅 할 때 집계 함수를 사용해 주고요. 그리고 for에서는 컬럼으로 만들 여기 컬럼에 들어갈 값들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와 같이 컬럼에 들어갈 값들을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을 for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연도를 컬럼으로 갖다 놓고 싶으시면 for year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륙 이름들을 컬럼으로 갖다 놓고 싶으시면 지금처럼 for continent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인에서는 이 컨티넌트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나열해 주시면 돼요. 모든 값들을 다 나열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륙만 나열하셔도 돼요. 보고 싶은 대륙만 나열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값들을 적어줄 때는 숫자면 숫자, 문자열이면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써주셔야 돼요. 구분해서. 되셨습니까? 반올림과 같은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반올림은 통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피봇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셀렉트 할 때 라운드 함수를 써주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제가 복붙으로 하고서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장이 될 거기 때문에 피벗 함수를 이용해서 피벗 함수를 사용한 그 연도별, 대륙별, 1인당 GDP였죠. 1인당 GDP의 평균은요, 위쪽에 있는 문장을 복사를 좀 할게요. 어, 위드부터 끝까지 복사를 좀 하고요. 여기에서 뭐만 달라질 거냐면 우리가 기대 수명을 가져오는 대신에 뭘 가져오면 되냐면 GDP per 캡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평균도 GDP per 캡을 하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달라질 거 없어요.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이게 1인당 GDP 값들을 피보팅한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네, 되셨을까요? 그리고 뭐 우리가 정렬을 꼭 이제는 정렬을요 꼭 연도로 정렬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연도로 정렬하면 52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아 2007년이죠. 죄송합니다. 2007년까지 연도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아시아 대륙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컬럼 이름이 아시아니까 아시아 내림차순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아시아는 2007년도에 1인당 GDP가 가장 높았고요. 2002년도에 1인당 GDP가 두 번째로 높았고 세 번째는 1997년도가 1인당 GDP가 세 번째로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컬럼으로 우리가 원하는 컬럼으로 얼마든지 다른 컬럼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유럽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컬럼 이름을 제가 유럽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유럽에 대해서 내립차순 정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렬하는 순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아까 아프리카가 조금 특이했었죠. 1인당 GDP가 아프리카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프리카는 2007년, 2002년, 97년도가 아니라 77년이에요. 그죠? 82년, 97년, 72년, 87년, 92년.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1인당 GDP 평균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한 그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오더바이만 바꿔가지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냥 깔끔하게 연도별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